우선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20분 정도 남북관계와 북한 선교, 이 남북관계가 그런 제목으로 제가 강의를 좀 하려고 하는데 오늘 간중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특정 형식으로 현 남북관계를 설명해 드리고 그리고 북한 선교 지금 어떤 상황에 와 있는지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뭐 언론을 통해서 다 아시겠지만 남북관계는 지금 최악의 상황을 맞았습니다. 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최악의 상황을 맞은 게 아니라 그래도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때만 해도 어느 정도 굴러가던 남북관계가 전 정권이라고 하죠. 문재인 전 정권이 들어서면서 완벽하게 차단되어 버렸습니다. 저는 이거 다 예견했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 집권하고 나서 대통령이 되고 나서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도에 3번의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 1년 동안에 3번의 정상회담이 그 비정상이거든요. 사실 3번 대통령 만나서 제가 그때 말했거든요. 이게 자주 그때 뭐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말까지 했죠. 자주 만나고 필요하면 어느 때든지 뭐 매일 만날 수도 있고 그러면서 1차 4월에 있었던 그 남북 정상회담 김정은과 만났을 때 그리고 나서 이 청와대하고 김정은 집무실 자기 그 우리는 말하면 북한 말하면 청와대나 같죠. 당정위원회 그 3층 집무실하고 직통전화를 연결해 놨어요. 이것도 잘못된 거거든요. 대통령하고 북한의 김정은하고 직접 전화통화한다는 것 자체가 이거 잘못된 거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문제는 밑에서부터 올라가 가지고 마지막 선에서 해야지 마지막 선에서 이야기 끝나게 되면 이게 더 이상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거든요. 모든 문제는 회담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밑에서부터 하나하나 조율을 해가면서 만나서 꼭대기에서 마지막에 조율하고 다 됐을 때 만나서 악수하는 거지. 꼭대기에서 만나서 악수하고 밑에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싸움박질밖에 안 납니다. 그 밑에는. 왜? 자기 최고 지도자의 말을만 성취, 성과를 내기 위해서 싸움밖에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게 절대적으로 잘못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처음부터 이 문재인 대통령의 정상회담 처음에 했을 때 그리고 2차 정상, 3차 정상 할 때부터 이거 이제 얼마 가지 못한다. 해서 제가 상당히 뭐 비판도 많이 받고 그쪽 사람들한테서 그 이제 비판을 했다고 해서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왜 남북관계가 최악의 상황을 맞았나? 그래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2016년도 전쟁을 한다고 할 때도 저 개성공단 문 닫는다고 할 때도 이산가족 상봉을 했던 건 아마 아실 겁니다, 여러분. 2월달에 이산가족 상봉이 있었거든요. 문재인 대통령 때 이산가족 상봉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3번의 정상회담하고 남북관계가 마치도 그 평화무드로 가고 정말 관계가 좋아진 것처럼 했지만은 단 한 번도 이산가족 상봉을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파탄됐죠. 그 왜 그러냐? 딱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 이유는 북한에서 이미 다 이야기했습니다. 북한에서. 너희 나한테 사기쳤다는 겁니다. 이게 딱 한 가지 이유예요. 너 나한테 약속했다고 단 한 가지도 안 해주고 몽땅 거짓말하고. 여러분 그것도 거짓말을 회담하는 이 대표단이 뭐 이렇게 밑에 사람들이 했다면 뭐 얼마든지 대통령이 나서서 커버할 수 있고 그걸 가릴 수 있는데 이건 대통령이 만나서 김정은한테 뭘 해주겠다고 해놓고 USB까지 보냈는데 그거 보면요 여러분 깜짝 놀랍니다. 거기에 무슨 비밀이 담겨져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건 잘 만들잖아요. 그 탁현민 씨라는 그런 사람들이 잘 만들죠. 화려하게. 아마 그것만 보면 김정은이가 아마 뒤로 나가 자빠질 정도로 북한이 확 변하고 홍콩 도시처럼 만들어버렸거든요. 그 USB에 그런 영상이 담겨져 있습니다. 고속열차가 다니고 고속도로가 뚫리고 항만이 새롭게 변모가 되고 철도가 변모가 되고 모든 북한 내부 철도가 다 고속철도가 되고 도로가 되고 공단 수백 개가 들어서고 빌딩이 그냥 우주선처럼 올라가. 이거 보면 김정은이 환장하겠죠, 여러분. 그걸 받은 대로부터 4년 동안 기다렸는데 결국 안 해주니까 김정은 입에서 삶은 소대가리 이야기가 그래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미친 개라는 말이 가장 북한에서 그 나쁜 말을 쓸 때가 미친 개거든요. 미친 개라는 말이 김여정 입에서 직접 나온 거거든요. 담안 못해. 김정은이 입에서 나온 거나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철부지올이나요.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방할 때 철부지올이나 미친 개, 삶은 소대가리, 미국산 앵무새, 잠깐 이런 말을 그냥 엄청 쏟아낸 거죠. 그게 왜?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너 나한테 사기쳤다 이거였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렇게 해주겠다고 해놓고 미국을 설득시키려고 했는데 북한에 가서 그렇게 만나고
세 번이나 만나고 핵 문제를 이끌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왔을 때 보니까 자기가 속고 있는 것 같으니까 2019년 2월달 하노이 회담에서 이게 결렬이 된 거거든요. 쓰레기 더미 가지고 가가지고 그 쓰레기 더미가 뭐냐면 용변 원자로입니다. 원자로. 지금 20메가와트짜리 원자로를 또 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5메가와트 원자로는 이제는 한 40년, 50년 된 원자로이기 때문에 쓰레기입니다. 이거 치워주려면 돈이 엄청 들어가요. 이걸 보따리 싸게 구해서 5메가와트 원자로하고 용변 핵단지 이거 연료병 공장 못 쓰거든요. 이제는 이거 플루토늄 공장, 연료병 공장하고 이걸 100만 평을 가지고 가서 큰 거나 내놓는 것처럼 했는데 미국의 전문가들이 보고 이거 쓰레기입니다. 이거 아니다. 지금 북한이 숨겨놓은 운하력 농출하는 시설을 공개하게 해달라. 이 공개하자면 이거 다 가짜다. 이거 쓰레기 치우는데 1조 달러가 들어간다. 이거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사인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 내놓고 존 볼턴이나 폼페이오 장관이나 국방장 모든 정보국장을 비롯한 모든 트럼프 라인이 다 반대했습니다. 트럼프는 사인하고 싶었겠죠. 그래도 성과를 위해서. 그래서 회담하다가 밥도 안 먹고 그냥 점심 2시간 만에 스톱하고 비행기 타고 가버린 겁니다. 이거 호황했죠. 왜? 그때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한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비행기 타고 갈 때 이건 팩트입니다. 사실이 있었던 건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긴급 소집했습니다. 왜? 트럼프 대통령하고 전화 통화했거든요. 문재인 대통령. 이 신문에 나왔던 거 여러분들은 아마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저는 북한 전문가이기 때문에 다 기억하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를 해줬어요. 전화를 하고 비행기 안에서 이 문재인이하고 전화하니까 잘 될 거다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수석보좌관 해놓고 남북관계 어떻게 발전시키고 어떻게 도와주지 이거 프레임을 짜라고 해가지고 김치국도 마셨다고요. 이미 그때 트럼프 대통령은 가서 이거 사인 안 할 걸 알고 갔는데도 문재인 대통령한테 잘 될 거다고 이제 이야기해놓고 2시간 만에 결국은 파탄된 겁니다. 자, 남북 관계가 최악의 상황을 맞았는데 윤석열 정부의 잘못은 아니죠. 지금까지 여러분 제가 지금 한국에 온 지 약 27년, 30년이 되옵니다. 이 남북 관계라는 건 이렇게 가서는 안 되거든요. 남북 관계는 여야 합의, 북진 좌파든 우파든 다 합의를 해가지고 하나로 도출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30년 동안 쭉 이어가야 돼요. 자, 김대중 대통령 때 햇볕 정책을 해가지고 북한이 엄청나게 퍼졌는데 다시 노무현 때도 마찬가지죠. 그걸 계속 계승하다가 이명박 대통령 오니까 이거 잘못됐다고 다 무시해버려서 다 다 이거 영어로 만들었어. 그리고 삼천 마스터 플랜이라는 걸 열어줬는데 제가 말씀드리자는 건 뭐냐. 오히려 이미 전환 걸 어떡할 겁니까? 김대중 대통령 때 그 남북 정상회담 했다고 4억 달러 준 거 아시잖아요. 그 4억 달러 준 것 때문에 박지원 문화부 장관이 구속까지 됐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4억 달러 몰래 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구속까지 되고. 그런데 여러분, 자, 4억 달러를 준 걸 구속시킨다고 해가지고 그게 해결이 됩니까, 여러분? 이미 준 거는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러면 이 우파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이걸 활용을 해야죠. 이미 다 깔아놨는데. 그래가지고 그걸 활용해가지고 상대방을 뭐 이용한다면 나쁘지만 활용을 해가지고 남북관계를 이어가야 되는데 다 용으로 만들어버리니까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관계 발전하고 이 북한 선전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남북관계가 잘 될 때는요. 제가 항상 특강하거나 간증을 할 때 이런 말을 잘 표현하는데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저 사람 좀 이상한 사람이다. 좌파니냐 이런 말도 듣습니다. 이 햇볕 정책이라고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김정일이하고 서로 손잡고 얼씨구 좋다고 할 때 북한이 멸망할 뻔, 한 번 망할 뻔했다고요. 왜? 김대중 대통령한테 홀딱 반했거든요. 이 모든 북한에 있는 장관들이 김정일이가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김정일이가 그 자기 형님이라고 하면서 아니 세상에 1호 연회장 뭐죠? 대통령을 초대한 그 연회장 있죠, 여러분. 연회장에서 김정일이 여기 앉고 김대중 대통령 앉잖아요, 이 식탁에. 그 장관들 당장이 비서로 쭉 앉아 있는데 그 장관들 다 불러다 11명 불러다가 김대중 대통령 앞에서 해놓고 형님께 인사드리라고 했어요. 아니 세상에 대통령 연회에서 이 형님이라 했다 형님. 한 방 먹었죠. 자기도 이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그 민주화 투쟁하고 뭐 독재 반대하고 싸운다고 할 때 북한에서 많이 내세워졌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은 김대중님만 되면 통일되는 줄 알아서 조카 통일. 그러면서 이거 아주 실한데요. 김대중 대통령 보고 대통령님 전주김 시종이니까 나 아닌데 자기가 저도 전주김 씁니다. 이제 같은 아주 좀 친한 척 하려고
저는 김혜균 씨인데요. 이랬다는 이사가 있는 것처럼 엄청나게 대우해줬죠. 왜? 그때 김정일이 상당히 어려울 때 그 4억 달러에다 쌀 30만 톤에다 비료에다 주니까 야 이제 살았다.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는데 김대중이 와서 우리 다 살렸다 이랬거든요. 그리고 장관들 자기 보좌관 장관들 11명 세워놓고 사진도 있습니다. 그 사진. 형님께 인사드리니까 90도 절했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북한 주민들이 야 우리 김대중 대통령 때 이제 살았다. 그러니까 이게 김정일이가 아니라 김대중이라는 그 전 대통령한테 시선이 모두 쏠리고 야 김대중 때문에 우리 살고 앞으로 이제 남북관계 좋아지고 우리 좋아지겠구나 이런 흐름이 상당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북한 그때 그 북경에 가니까 지금 후배들이 다 나와 있었거든요. 그때 후배들이 나와 있는데 북경에 경제연합 대표 나와 있던 상당히 차관급인데 그 대표가 제가 아직 이름도 안 잊어먹고 있습니다. 제 3년 후배인데 대표로 나와 있더라고요. 저는 어떤 사람인가 그때 당시에 이거 완전히 반역자거든요. 북한에서 볼 땐 최고의 반역자거든요. 제가 그때 상당한 고위직에 있었기 때문에 주석궁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뭐 암살자들이 계속 왔잖아요. 자 이게 최고위직에 있던 사람이 북한을 배신하고 왔으니까 저는 거기서는 완전히 반역자 배신자 중에서도 아주 1등 배신자죠. 그런데 저를 알면서도 그때 막 만나고 이야기하고 밥 먹고 그러니까 야 김대중이하고 김정일하고 친하니까 아니 우리도 뭐 만나 뭐 강명단만 안 하면 될 거 아니냐. 그리고 갈 때 이제 회담하고 뭐 이제 우리가 그 이제 북한 문제 때문에 회담하고 할 때 그 식사도 같이 하고 마지막에 해질 때 내가 봉투에다가 500달러를 주니까 아 이거밖에 안 주냐고 좀 더 달라 해서 제가 500불 더 해서 1000불씩 줬거든요. 5사람한테. 거기는 국가보위부 과장도 있었고 부과장도 있었고 민족경제연합 대표도 있었다고. 그러니까 존줄 알면서 모른 척 해주고 이렇게 아니 세상에 강명도라는 사람이 북한 대표부 안에 들어갔으니 이거 호박수로 돼지골 동안 똑같은 겁니다. 저도 미쳤어요. 그때. 뭐 무서운 것도 없으니까 그냥 대표부 안에까지 들어갔으면 그때 커피 주는 거 커피도 마셔. 지금 생각하면 끔찍하죠. 왜? 거기다 수면제라도 타면 난 그냥 마대차려 이러면 그냥 북한도 소환되는데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거는 햇볕 정책이나 이런 게 잘못됐다 잘했다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파든 좌파든 정권을 바뀌면 우파가 했던 걸 짓밟고 좌파가 했던 걸 짓밟지 말고 남북한이 이 우파 좌파가 그러니까 국회에서부터 이런 남북한 관계를 어떻게 발전시키고 어떻게 해나갈까는 정책을 만들어서 일관된 정책을 써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독일이 그래서 통일된 거거든요. 독일이 통일되기 전에 동독이 서독이 후수통일하기 전에 동독에 지원해 준 돈이 여러분 2조 달러입니다. 2조 달러. 이 4억 달러. 2조 달러를 계속 순차적으로 물론 뭐 왕창 현금으로 준 건 아니지만 그 경제 도로 기반 시설 해주고 항만 시설 해주고 이거 계속 하면서 20년 동안 약 2조 달러가 투입됐습니다. 엄청난 돈이죠 사실은. 자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한 가지입니다. 남북관계가 발전돼 그때는 여기 북한에 갔다 오신 분들 많죠. 우리 목사님들 그때 아마 김대중 노무현 때 제일 많이 갔을 겁니다. 여러분. 제일 많이 북한을 갔어요. 그때 막 뭐 자유롭게 갔죠. 그때는 가겠다 하면 다 들어오게 했으니까. 그러면서 많은 지원도 하고 심지어 병원 어마어마한 큰 병원 건설해주고 학교 건설해주고 유치원 해주고 빵공장 국수공장 엄청나게 지원해줬는데 그게 다 남마미탑을 죄송합니다. 이것도 남마미탑을 선교사가 이거 남마미탑을 자 그게 다 흙꽃이 돼버렸어요. 제 말이 틀리니까요. 아무것도 이제는 언제 너희가 완전 철천지 원수가 딱 돼버렸어요. 누가 이 국진좌파가 이렇게 만든 겁니다. 남북관계 이렇게 가면 안 되거든요. 북한에 제가 그랬거든요. 김정은이하고 트럼프 만날 때 문재인 대통령한테 제가 직접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자 남북관계 만날 때 트럼프는 핵을 용서 안 할 거다. 그러니까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포기하는 척이라도 하지 않는 한 이거 해당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 나도 핵 포기 안 하는 거 아니다. 방법이 없다. 이렇게 해서 끌어들여야 된다. 거기까지는 좋았던 거죠 사실은. 그런데 백두산에 갔다 오더니 확 바뀌었더라고요. 백두산 천지에 뭐하러 올라가? 김성성산인데. 거기 올라갔다 가지고 완전히 바뀌었어. 그리고 자기가 뭘 생각하고 뭘 말하는지도 모르게 아주 세뇌됐더라고 세뇌. 그리고 나서는 미국을 설득시켜서 어떻게 해서라도 휴전협정을 전쟁 종식시키는 종전협정으로 만들라고 그냥 부진했었는데 결국 트럼프가 승인을 안 해줘서 못한 거죠. 결국 못한 겁니다.
그거 해놨다가는 이번에 우리 박살날 뻔했습니다, 여러분. 자, 이번에 북한이 핵 포기 안 한다고 저는 30년 동안 주장해왔던 사람이에요. 핵 포기하면 자기네가 죽는데 왜 포기합니까, 여러분? 북한 인민이 죽는 게 아니라 김정은이가 죽거든요, 여러분. 핵을 포기하게 되면 자기네가 열세에 빠지기를, 미국과 한국 이 군사력에 자기네가 열세에 빠지기 때문에, 열세에 빠지면 자기 살궁리를 다 찾아 다 떠납니다. 이게 북한 고위층 핵과 분열이 되거든요. 근데 그 핵이라는 거 있기 때문에 미국이나 한국이 우리를 함부로 못하겠구나, 이런 거 있기 때문에 김정은 체제가 유지되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 체제나 3대 세습이 유지될수록 오래 가려면 핵을 포기하면 안 돼. 내가 김정은이라도 핵 포기하는데, 여러분이 김정은을 핵 포기하겠어요? 내가 죽는데? 핵이 없으면 김정은이가 직접 이야기한 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그나마 핵을 붙어 있으니까 이라크나 리비아처럼 안 됐다고. 노골적으로 말하고 이번엔 국회 연설에서도, 최고위 대회 연설에서도 이야기한 게 바로 겁니다. 핵이 없었으면 우리 리비아나 이라크처럼 됐을 거다. 이걸 그리고 미국은 우리를 핵을 약간 정확히 알고 있어요. 우리의 핵을 무너뜨리는 핵이 문제가 아니라, 핵만 없어지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정권 자체를 무너뜨리게 하는 게 미국의 전략이다. 맞는 말이죠. 미국이 핵 없어지면 그때는 미국 말 듣게 돼 있거든요, 북한이. 김정은이가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그 원문을 제가 몇 번을 읽어보니까, 두 번째는 우리 어린아이들이 허리띠를 접어 배를 옳고 있다. 이거 이야기해요. 인정해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엄청난 생활고에 빠지고 있는 건 내가 안다. 그러나 핵만은 포기할 수가 없다. 우리 공화국을 지키고 인민의 주권을 지키고 인민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하는 건 오직 핵밖에 없다. 자, 이 말 들으면 여러분들은 북한 사람이야.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야, 우리가 굶어 죽어도 핵을 가져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남북관계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이제는 제가 봐서는 이 법령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 아무리 담대무상 내놓고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은, 제가 그 방송으로도 제가 유튜브도 말했지만, 이제는 이거를 정부가 나서서 하려고 하지 말고 종교단체, 거기서도 기독교 단체에다 맡겨야 된다. 제가 이걸 했거든요. 기독교 단체는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 폴김 목사 같은 분은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접촉하기가 상당히 좋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에 지금 들어가면 위험하지만 해외에 나와 있는 북한 사람들로부터 변화시키고 가는 과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만나야 되거든요. 근데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누굴 만날 수 있냐? 지금 우리 김동 목사님 제가 정말 오래간만에 만났지만 꼭 한번 찾아뵙고 이런 제안을 좀 하려고 했는데, 미국의 유엔에 있는 대사관에 봉급을 못 받아. 그 사람들 지금 봉급 누가 주는 줄 아시죠? 북한에 있는 미국에 있는 진북 정북단체가 지금 봉급, 거기 다 돈을 지어서 그 돈을 운영하는 게 미국 유엔 대사관입니다. 이 유엔 대사관은 그래도 미국 주재 유엔 대사관은 그나마 나아요. 왜? 거기에 친북단체가 상당히 많거든요, 미국에. 이런 사람들이 돈을 다 지급해 준다고. 근데 그 사람들은 돈을 어떻게 벌었냐? 또 북한이 그 사람들 돈 벌게끔 다 해줬어. 또 비자 하나 받으려면 이 사람들 통하지 않은 나길남인가 교수 유명하잖아요. 그 사람 통하지 않으면 비자를 받을 수 없어요. 북한에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든지 북한을 한번 가고 싶은데, 그러니까 비자 받으려면 이 사람한테 뇌물 먹이고 비자값 줘야만이 비자 받아주니까 이렇게 돈 벌게 해줬단 말이에요. 그 돈 50%는 거기다 주고. 그런데 지금 비자 안 내주잖아요, 북한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상당히 어렵거든. 그 비자 장사를 하던 사람들이 북한 방문하면서 돈 벌던 유엔 대사관이,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친북 정북단체들이 지금 돈을 내주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해외 전 세계에 한 120개의 나라에 나가 있던 외교관들 다 철수하고 한 60개 나라가 남았습니다. 지금 그 60개 남아있는 나라 대사가 남아있는 나라 대통령들이 60개 나라에서 이번 김정은에게 축전을 보냈더라고요. 대통령들이 다 보낸 겁니다. 자, 그러면 이 60개 나라에 나가 있는 그 대사관을 공략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 해외에 나와 있는 무역기관이나 대표부나 무역대표부나 대사관을 공략을 해가지고 만나면서 지금 이때 지원을 해줘요. 이거 북한 내부에 지원해주는 거, 왜? 그렇게 접촉을 해가지고 설득시키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김정은이가 이제 그걸 두려워해가지고 어떤 명령을 직접 내린 겁니다. 일체 남조선 사람들하고 만나는 사람은 그 어떤 사람들 극형에 처하라고 지시를 내렸어요. 이렇게 가서 자꾸 만나고 도와주고 할까봐. 그래도 그런 사람들, 해외에 나와 있는 사람들부터 만나면서 우리의 이 기독교 단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너희들을 정말
그 같은 사람으로서 같은 민족으로서 사랑하는 마음에서 너희를 만나는 거지 너희한테 뭘 요구하고 너희한테 뭘 이 정치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렇게 접촉을 해가면서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은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북한 선교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서 해외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러시아에 있는 제가 갑자기 이름 안 되네. 김문수인가요? 그 목사님이 있어요. 울라지오스토크에. 노브로시스크 울라지오스토크에 한 3시간 가서 노브로시스크라는 거기 우스리스크에 김문수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저한테 매번 이거 옵니다. 지금 메시지가 오는데 제가 뭐 많은 도움을 못 줘도 어느 정도씩 좀 덕분이 있는데 그분이 약 20년 동안 지금 러시아 우스리스크 지방에 사는데 거기 노동자들이 약 3,000명 있답니다. 저한테 옷을 부탁했어요. 옷을 뭐하냐. 북한에 있는 나온 노동자들이 완전히 꿰진 양말에 꿰진 옷이 없다는 게 옷이 지금 일하는 옷이. 그래서 제가 지금 옷을 뭐 한 몇백 벌 준비해놨는데 저는 또 필요 없다. 그냥 입던 옷이라도 겨울에 입는 특히 겨울이 여러분 우스리스크 같은데 겨울에 영하 한 20도 30도 납니다. 그게 엄청 춥거든요. 바다가 올잖아요. 바다가. 그러니까 이 옷을 좀 보내달라. 야 자기네한테 몰래 찾아온대. 남선 사람 만나면 국경에 처한데도 노동자들이 너무 힘드니까 찾아오는 거야. 그럼 계란도 좀 보내주고 빵도 보내주고. 근데 지금 러시아 물가가 여러분들 모르지만 그분 말에는 엄청 올라가지고 살게 너무 힘들답니다. 지금 러시아 자체가. 푸틴은 뭐 얼마든지 견딘다고 하는데 오래 못 갈 겁니다. 아마 제가 봐서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지금 이 러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 노동자들이 동구권 사회, 체코, 폴란드 이런 데는 북한 노동자들이 상당히 많이 나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타겟을 해가지고 우리가 사랑을 나누면 하나님 말씀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그들을 보듬어주고 진심으로 대하면 그들도 진심으로 나오게 되고 이런 속에서 우리가 서로 알아가고 서로 이해하는 과정을 거칠 때야만 북한 선교다. 뭐 병원 크게 몇 대국씩 들어서 병원 야 그럼 뭐합니까 이거 병원. 북한에 병원이 없어서 하는 게 약과 의료 장비가 없어요. 북한 병원은 시스템은 잘 돼 있어요. 난 낡아빠진 그 리모델링만 해도 그 돈을 들여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고린도 후서 4장 5절 말씀만 제가 봉독하더라고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노이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우리 교회를 전파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전파하려면 큰 병원을 지어주고 학교를 지어주고 다 지금 망했잖아요. 연변과학기술대학 여러분 그 국가로 배석되고 다 쫓겨난 거 아시죠 여러분? 평양과학이대 아이고 그거 지어주면 뭐래. 오히려 그 해커들만 가득 양성해가지고 지금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데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북한 어려운 사람들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부터 한 사람 한 사람 구하면서 하나님을 전파하고 예수님을 전파해야지 이렇게 병원을 지어주고 뭐 학교를 지어주고 유치원 빵공장 아니 빵공장이 없어서 빵을 못 만듭니까 북한이? 밀가루와 설탕이 없어서 못 만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말씀 우리 주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돈 있으면 차라리 여기서 헤매고 다니고 불쌍한 북한에서는 3만 5천 명 상당히 어렵게 삽니다. 70, 80%가. 이 어렵게 사는 사람들 도와주는 게 낫습니다. 물론 그들을 전파하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제가 이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끝을 맺겠지만 여러분 이 탈북민 선교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30년 동안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교회 다니고 신학대학 나왔는데 아직도 내 머릿속에는 완벽하게 하나님이 안 들어왔다고 내가 고백합니다. 왜? 이게 그렇게 무서운 거야.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 이거 하나님 다 가짜다고 계속 주일 때문에 들었던 어릴 때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안 빠져요. 이게 지독합니다. 여러분 울지마 톤주 아시죠? 저 예멘에 있었던 그 신부님 야 사탕 주고 학교 지어주고 공부에 치료해 주니까 너무 고마워서 이 사람들은 세뇌된 게 없어. 순수해. 사탕 주면 맛있고 이거 누가 주냐 하나님 야 우리 주님 좋은 분이다. 금방 나오는데 북한 사람들은 사탕 주면 돈 주면 아멘 하다가 돈 안 주면 아이고 하나님 뭐 스타일인다. 그러니까 이게 이 아프리카나 중동 국가들이나 또 무슬림은 이 들어가 있는 데는 더 힘들겠죠. 그 사람들도 세뇌됐기 때문에. 북한 사람이 이슬람이 세뇌된 것과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 그 사람들이 자살폭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저기 나의 자살폭탄 이 폭탄지고 두고 올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저 북한 사람들은. 그렇게 세뇌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30년 동안 교회 다니고 제가 30년 됐습니다. 이게 교회 다니는 지가. 그리고 장로의 신학대학 대학원을 나오고 선교사를 파송받고 전인전서까지 했는데도 아직도 나는
무릎 꿇고 정말 하나님, 나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목숨 바치겠습니다 하는 말이 안 나온다고요, 아직도. 그래서 제가 목사 안수 받으라니까 안 받습니다. 못 받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목사 안수 받는 순간에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야, 저런 사람도 목사 되냐? 이럴까봐 제가 욕먹을까봐 하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됐거든요. 그러면 나하고 비교하는 건 아니지만, 물론 열심히 믿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게 힘든 겁니다. 그 세뇌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북한에 가서 선교를 한다고요, 여러분? 그 사람들을 상대로 여기 있는 3만 5천 명도 못하면서 북한에 있는, 아이고, 하나님 빵 주고 사탕 주고 하나님 아멘 하고 안 주면, 에이, 너 하나님 뭐 말아주면 하나님 바로 다 돌아서는 게 말이야. 그렇게 이 하나님이라는 이 선교를, 우리 기독교를 완벽하게 북한에서는 같이 살 수 없는 종교입니다. 기독교하고는. 왜? 거기는 하나님이 있고 예수님이 있는데 북한에서는 김일성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반역자, 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는다면 누구를 버린 겁니까, 여러분? 김일성과 김정일을 버린 거기 때문에, 아니, 그건 용서하겠어요, 여러분?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북한 내부 실정을 잘 알고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북한 선교를 해나가야 된다. 지금 팬데믹 시기에 와가지고 저도 오래간만에 정말 이 강단에 섰습니다. 사실 2년, 벌써 한 이제 6개월이 되었죠. 2019년 20년 3월, 4월부터 팬데믹이 왔기 때문에, 자, 이제 팬데믹 이후에 우리가 북한의 선교나 우리 해외 선교, 모든 선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 말씀에 있듯이 그들을 오직 순수한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그들을 위하고 사랑해줄 때 그들이 우리를 우리를 이해해줘야죠. 우리가 너희를 왜 사랑하는지. 아니, 멀쩡하게 아무 관계도 없는데 우리가 왜 사랑하러 여기 옵니까? 여기 북한의 사람들 왜 만나서 밥 사주고 보듬어주고 치료해주고 장학금 주고 왜 합니까? 우리가 돈이 많아서 합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그거는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해나가는 것이 지금 이 북한 선교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건 북한 선교뿐만 모든 선교가 제가 경험으로 봐서는 저보다 이게 멀뚱한 원로 목사님들 훌륭하고 우리 펄기 목사님은 정말 자기 모든 걸 다 바쳐서 이 미국에서 어떻게 해서라도 그 선교, 하나님 말씀, 주님의 말씀 그걸 실천하겠다고 하나님 나라 만들어가는데 모든 걸 다 바쳐서 하는 분들 계시는 앞에서 제가 선교에 대해서 떠드는 건 아니지만 제 경험으로 봤을 때 제가 하나님을 접하고 주님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제가 겪었던 이 모순점, 이걸 내가 여러분들께 오늘 툭 털어놓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너는 왜 그 목사 안수를 안 받냐? 우리 엄진영 목사님도 계시지만 목사 제가 안수를 받았더라면 미국에 벌써 갔을 건데, 목사 안수 받았더라면 제가 애틀란타에 갔을 때도 미국에 가려고 하니까 목사만 자격만 있으면 안수만 받았더라면 얼마든지 미국에 갈 수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미국에 쉽게 간다고 목사 안수를 받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아직까지 정말 무릎 꿇고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나 이제 주님을 고백합니다. 고백은 여러 차례 했죠, 무릎 꿇고. 그런데 그게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이 세뇌가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래서는 안 된다 하는데, 이게 정말 사탄 마귀가 이거 빨리 내 머릿속에서 빠져나가야 되는데 이게 빠지지 않더라고요, 쉽게. 저 진짜 여러분들한테 고백합니다. 그래서 북한 선교가 그렇게 어렵다는 겁니다. 남북관계 발전, 이미 이제는 발전이라기보다 남북관계는 되돌아설 수 없는 가로 갔어요. 법령으로 채택하게 돼 일제 비핵화, 비자라는 말도 꺼내지 말라고 못을 박아버렸는데, 김정은이가 연설은 그건 뭐냐? 왜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에서 연설하는 거 아십니까? 북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미국, 한국, 전 세계가 되고 하는 거거든요. 비자로 꺼내지 말라, 비해 이런 말조차 꺼내지 말라고 김정은이가 라오스 할 거 없이 인도네시아, 인도 대통령도 보냈어요. 이 코드라는 이 동맹에 들어가 있는 인도 대통령도 보냈다. 야, 참 내 깜짝. 아프리카 나라들은 한 30개 나라가 보내고 대통령들이. 그러니까 아프리카 나라 30개, 동남아 나라 한 15개, 그리고 유럽에서도 보냈습니다. 유럽에서 보낸 대통령이 누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스웨덴 대통령. 스위스 대통령도 보내서, 물론 중립국이라고 했는지 모르죠. 거기 북한 대사관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보냈겠죠. 그런 나라들은 60개의 나라가 독재자한테 축전을 보냈다는 건, 자,
당시 미국이나 한국 이 동맹국들이 날 아무리 독재자라고 해도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60개 나라가 우리가 뭉쳐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그런 배짱이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미국하고 러시아, 이 미국이 참 시간이 없어서 지금 제가 1분만 더 말씀드리면 미국이 전략이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왜 잘못됐냐? 러시아하고 중국을 분리시켜야 되는데 같이 전쟁을 붙여놔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하면서 대리 전쟁하는데다 또 중국을 경제적으로 동시하고 대만을 지켜주겠다고 하니까 미국하고 중국하고 전쟁하고 있고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전쟁. 여러분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합하면 미국이 감당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전략이 차라리 러시아를 끌어들이고 러시아는 좀 낫거든요. 여기도 민주주의 국가니까 선거를 하잖아요. 뭐 푸틴이 독재한다고 하지만 선거 투표 좀 부정은 있지만 제가 러시아에 가서 느낀 건데 80%가 푸틴을 지지합니다. 여러분, 국민들이. 80% 국민들이. 왜 너희 지지하냐? 이렇게 하니까 뭐라고 하면 푸틴이 그냥 복지는 전 세계에서 1위야. 한 65세만 되면 공짜야. 그냥 한 2,000불씩 1,500불, 2,000불 다 러시아 국민한테 다 줍니다. 왜 뭘 팔아서? 원유, 가스, 광물장 팔아가지고 그 엄청난 돈을 복지에 다 쏟아버려요. 그러니까 다 지지하죠. 일 안 해도 돈 줘요. 러시아 국민만 되면. 집이요? 이거 집 걱정 없어요. 러시아가. 러시아 가서 아파트값 오는 거 봤으니까 물론 모스크바의 중심에는 좀 모르겠지만 전체 러시아적인 아파트가 차고 넘쳐요. 그 러시아에서 살던 사람 우리 또 탈북민들 며칠 되는데 그 친구들은 집을 엄청 싸게 공무원만 되면 그냥 한 2,000불이면 아파트 35평짜리 줘요. 이러니까 누가 그렇게 만들었냐? 푸틴이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자원을 가진 이 러시아하고 미국이 차라리 중국을 먼저 견제하고 중국이 너무 지금 크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을 견제하려면 러시아를 자기 편으로 끌어다니면서 동진하지 않고 우크라이나를 중립국으로 딱 만든다고 해놓고 중국을 치고 나서 러시아를 견제해야 되는데 이거 두 개 동시 전쟁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위험하죠. 이걸 가운데서 오지리 얻는 사람은 딱 김정은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러시아가 뭐라고 했는 줄 알아요?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북한에 원유하고 가스하고 식량을 무제한 공급하라고 지시했다고 했습니다. 이건 심각합니다. 자, 이제 시간이 더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원래 25분만 하시라고 했는데 제가 조금 길어질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또 다음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제가 이 중국 관계 이 상당히 위험해. 우리 한반도가 지금처럼 위험해 본 적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역사에 지금이 가장 위험한 게 한반도입니다. 자, 제 강의 이것을 끝마치겠습니다.